최대 39만 명이 동시에 지켜보던 새벽 라이브는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은 차갑게 굳었고 채팅창은 사과하라는 말로 폭주했습니다. 나는 솔로 30기 출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순간 분위기는 단 몇 분 만에 공개 재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심에는 영숙, 옥순, 정희 그리고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순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분노한 장면은 이른바 걸스토크 3인방의 밀실 대화였습니다. 영숙과 옥순, 정희는 순자가 없는 방 안에서 순자의 외모와 경수와의 관계를 두고 날선말을 쏟아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순자가 바로 문 밖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들어가려던 발걸음을 멈춘 순자는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말을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지내던 사람들이 뒤에서는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순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밀폐된 촬영장 계속되는 말,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순자는 결국 극심한 불안과 호흡 곤란 속에 쓰러졌습니다. 제작진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순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연예 예능 촬영장에서 출연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간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본방송으로 이 장면이 공개되자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MC들 역시 쉽게 말을 잊지 못했고 시청자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당사자들이 어떤 해명과 사과를 내놓을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에서 가장 먼저 분위기를 뒤집은 사람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아니라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감정에 휩쓸려 말실수하지 않기 위해 직접 손으로 쓴 입장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촬영 당시의 일은 특수한 환경에서 생긴 갈등이라고 생각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난 뒤에도 먼저 단체 대화방에서 인사를 하고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여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따뜻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여성 출연자들만 모인 걸스토크방에서는 순자와 경수가 지금도 만나느냐는 식의 가벼운 질문이 나왔고 순자는 그것조차 조롱처럼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첫 방송이 시작되던 날 상철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출연자들이 함께 방송을 보던 자리에서 순자는 자신이 구급차에 실려가던 장면과 뒤에서 자신을 말하던 사람들의 표정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순자는 남아있던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서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최소한 그날의 상처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한 남성 출연자는 오히려 순자에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순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조롱한 사람들보다 고통을 말하는 피해자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처럼 몰리는 순간 순자는 이 집단 안에서 더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걸스토크방을 나갔고 여성 출연자들이 주도하는 사적인 모임에도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희는 뒤늦게 순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했고 순자는 그 사과는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숙과 옥순의 연락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순자의 폭로에 따르면 논란 장면이 방송되고 여론이 거세진 뒤에야 영숙에게 첫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인 사과가 아니라 멘탈 괜찮아라는 짧은 말이었습니다. 순자에게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또 다른 거리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옥순도 순자에게 연락했지만 언니가 뭔가 오해한 것 같고 의도는 아니었지만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는 식의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순자는 이것을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송 전부터 사과할 시간은 충분했는데 여론이 나빠지고 라이브가 다가오자 뒤늦게 연락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순자는 그들의 메시지를 읽지 않고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십만 명이 보는 라이브에서 이 말이 나오자 채팅창은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코너에 몰린 영숙은 방송 이후 악성 메시지와 댓글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하려고 나는 솔로 30기의 모든 방송을 다시 보며 엑셀 파일의 말과 행동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반성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영숙은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순서였습니다. 순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보다 먼저 법적 대응을 말한 순간 시청자들은 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영숙은 곧 눈물을 보이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미 여론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수와 순자가 잘 어울린다며 두 사람을 축하한다는 말까지 덧붙이자 채팅창에는 위선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옥순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옥순은 순자에게 바로 사과하기보다 자신의 개명 여건, 승무원 행정 절차 익명 게시판, 루머 흡연 의혹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하지 않지만 친구들이 자료를 보내줘서 알게 됐다고 말했고 올라온 글들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흡연자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이 기다린 것은 루머 해명이 아니라 순자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옥수는 처음에는 당사자에게 죄송하다는 식으로만 말했고 순자의 이름을 똑바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38만 명 가까운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채팅창에서는 순자 씨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옥수는 순자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 그녀가 가족과 지인에 대한 험담을 자제해달라며 오열하자 대중은 또다시 싸늘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보다 자신의 이미지와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먼저 내세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또 하나의 의문은 영호의 불참이었습니다. 옥수는 영호가 치과 진료 일정 때문에 라이브에 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라이브가 시작된 시간은 새벽 12시 45분이었습니다. 거의 새벽 1시에 가까운 시간에 일반 치과 진료가 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운영하는 울산의 치과 병원은 논란 이후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병원 리뷰에 별점 1점을 남기고 불매를 주장했습니다. 이 커지자 병원 평가와 후기 등록이 차단됐다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영회계 이 문제는 단순한 방송 논란이 아니라 생업과 직결된 위기였습니다. 결국 옥수는 자신과 영호가 방송 이후 거의 바로 결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종 선택에서 울산으로 가겠다고 말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현실의 여론 앞에서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정희와 영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는 영식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지만 방송이 시작되고 논란이 커지면서 성격 차이와 가치관 차이를 견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응원하는 친구로 남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솔로 30기의 최종 커플들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다른 결말을 보여준 사람이 순자와 경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예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동안 혹시 자신들의 관계까지 또 다른 가십이 될까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만나야 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 선언이 나오자 라이브 채팅창은 처음으로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순자를 지킨 경수를 응원했고 두 사람이야말로 진짜 현실 커플이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라이브가 끝난 뒤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출연진 종방 회식이 열렸고 상철은 그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영숙, 옥순, 정희를 비롯한 여러 출연자가 웃으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순자와 경수 그리고 영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이것을 마지막까지 이어진 배제의 장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큰 상처를 입은 뒤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회식을 인증한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순자는 전혀 다른 사진을 올렸습니다. 경수와 동네의 소박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네 사람이라는 짧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회식 사진보다 그 국밥 한 그릇이 더 강한 대답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국밥 엔딩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짓된 연대와 계산된 눈물은 무너졌고 끝까지 서로를 지킨 두 사람만이 대중의 응원 속에 남았습니다.
순자가 들고 나온 입장문이 강했던 이유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순서 있는 사실 정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방송 뒤에도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갔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관계를 살리려 노력하는 동안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여론이 터질 때까지 침묵했다는 인상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라이브 현장은 사과의 자리인지 해명의 자리인지 자기 방어의 자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엑셀 파일을 꺼내 반성을 말했다가 곧바로 고소를 말했고 옥수는 순자의 이름보다 자신의 루머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 사이 순자가 실제로 겪은 공포와 수치심 응급실로 실려간 밤의 기억은 계속 뒤로 밀리는 듯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분노한 지점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누가 누구를 싫어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말을 쏟아내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무너졌으며 이후에도 그 상처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다는 흐름 전체가 문제였습니다. 영호의 불참 역시 이 흐름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12시 45분 라이브에서 치과 진료를 이유로 들었다는 설명은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울산치과병원 별점 1점 테러와 후기 차단 이야기까지 이어지며 방송 속 감정 싸움이 현실의 생업 위기로 번지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최종 선택의 달콤한 장면들을 모두 뒤집어 놓았습니다. 옥순과 영호 정혜와 영식은 방송이 만든 설렘을 현실에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외롭게 몰렸던 순자와 경수만이 조용히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밥집 사진 한 장은 단순한 연애 인증이 아니라 끝까지 남은 진심의 증거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솔로 30기 라이브가 남긴 것은 단순한 연애 예능의 후일담이 아니었습니다. 39만 명이 지켜본 그 새벽. 사람들은 한 출연자의 눈물보다 더 차가운 집단의 침묵을 보았고 뒤늦은 사과보다 더 무거운 진심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